네, 안녕하십니까. 무식하게 배우는 그래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소프트웨어 인라이프의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허니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그래들과 관련된 내용들의 포스팅도 자주 할 테니까 인터넷 검색으로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들은 어디에 쓰는 녀석인가? 혹시 이 그래들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어보셨거나 튜토리얼로 한 번이라도 실행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좀 있으시네요. 네, 그래들은 빌드 툴입니다. 이제 빌드 툴은 빌드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이제 빌드라는 거는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의존성 라이브러리를 엮어서 컴파일하고 패키징하는 일련의 과정을 빌드라고 합니다. 그럼 빌드 툴은 뭘까요? 이런 빌드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드 툴에는 엔트, 그리고 IB, 웨이븐 등이 있는데요. 그래들을 익히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빌드 툴을 사전에 익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들만 보시고 나중에 혹시나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서 IB나 웨이븐 프로젝트를 그래들로 변경을 할 때 그때만 익히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그래들에만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들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루비 기반의 DSL을 제공을 하고 자바, 그루비 등의 다양한 빌드 관리를 제공을 하고 선언적인 언어 특징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적인 빌드 스크립트 작성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료이고 오픈소스라는 것도 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들의 인기 비결은 이제 그루비 기반의 DSL 채용을 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해서 빌드 스크립트 작성이 가능하고 멀티 프로젝트의 관리가 용이합니다. 이런 특징을 통해서 강력한 빌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그래들의 인기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락킹 더 그래들. 이제 락킹 더 그래들이라고 하는 예제 디렉토리 안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래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살펴보면서 그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들을 설치를 해야 실행이 가능한데요. 이제 그래들 org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배포되는 배포본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제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배포본이 다운로드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는 1.8 버전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패키지를 압축 해제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위치에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패스에 설정을 하고 그래들 V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패스가 설치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참 쉽습니다. 네, 이제 셋업 빌드라고 하는 그래들의 태스크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템프 디렉토리에서 베이직 그래들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 안에서 셋업 빌드 태스크를 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이틀 전에 고장이 나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넷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실행되는 속도가 답답할 수 있는데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셋업 빌드로 실행된 프로젝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빌드.그래들과 그리고 세팅스 그래들 파일이 있고요. 이 그래들 확장자를 갖고 있는 빌드 스크립트들은 다음 단계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들 셋업, 타입, 자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뒤에 있는 매개 변수를 추가적으로 주시면 그래들을 통해서 자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네, 저는 락킹 더 그래들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 안에서 그래들, 셋업, 빌드, 타입, 자바, 라이브러리라고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들이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build.gradle과 setting.gradle이라고 하는 빌드 스크립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 빌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디렉토리를 보시면 앞서 보셨던 베이직 그래들과의 차이점이 하나 생깁니다. 요 src 밑에 main과 test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library.java와 library.test.java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이 임의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래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템플릿 형태이고요. 이렇게 셋업 빌드의 타입에서 지원하는 형태는 크게 베이직과 폼 그리고 자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제 베이직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아무런 매개 변수 주지 않고 실행했을 때 생성이 되는 형태와 똑같고요. 그리고 폼은 메이븐 프로젝트가 있는 폼.xml에서 실행했을 경우 그래들에서 폼.xml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그레이들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바 라이브러리는 현재 그래들 레퍼런스 페이지에는 제공을 하지 않는데 이제 1.7에서 잠깐 제공이 됐다가 1.8에서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들 2.0도 이제 출시 준비 중인데 아마 2.0이 나오면 또 다른 형태로 정의돼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래들의 모든 환경 설정은 build.gradle로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build.gradle의 간단한 자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셋업 빌드로 자바 라이브를 실행하면은 생성되는 기본 템플릿 build.gradle입니다. 주석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build dir이라고 선언해서 build라고 하는 선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ext라고 하는 그래들 DSL에 정의된 익스텐션의 약자이고요. 이 안에 자바 버전이라고 선언해서 1.7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소스 컴패티빌리티라고 해서 그리고 타겟 컴패티빌리티라고 해서 자바 버전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스와 컴파일한 타겟의 대상이 JDK 1.7로 하겠다는 선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컴파일 자바 그리고 테스트 컴파일 컴파일 자바 옵션스 인코딩 UTF-8을 정의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컴파일과 테스트 컴파일에 사용되는 인코딩 모듈을 UTF-8 형식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정의입니다. 네, 그래서 이 build.gradle를 닫고 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긴장이 되네요. 네, 옵션 S가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gradle W 체크라고 하시면 이제 build.gradle에 문맥적인 오류가 있는지 간단한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별한 오류가 없으면 별다른 메시지가 출력되지는 않고요.
네, 오류가 있으면 해당하는 빌드.gradle에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저게 테스트 컴파일 자바가 아니라 컴파일 테스트 자바일 겁니다. 네. 역시 개발자에겐 빠른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느리네요. 체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이제 정상적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빌드 성공을 했고요. 이제 그래들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태스크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태스크는 아까 빌드.gradle에서 보셨던 상단에 플러그인을 추가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플러그인 태스크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하는 커스텀 태스크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인 설치했을 때 추가되는 태스크들은 그 API 문서를 참조를 하시거나 커맨드 라인에서 그래들 태스크라고 선언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run library라고 하는 태스크를 작성을 해서 이제 앞서 보셨던 라이브러리 자바의 메인 메소드를 작성을 하고 이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는 run library 태스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하고 build.gradle에 제일 밑에다 태스크 run library type java exec 라고 선언을 해서 아그스에 주고 클래스 패스 소스 세트 메인 클래스 런타임 클래스 패스라고 선언하고 메인으로는 라이브러리 라고 하는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는 태스크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한 태스크는 그래들 태스크스라고 하는 그래들의 태스크를 실행을 하면은 build.gradle를 쭉 스캔을 해서 이제 작성되어 있는 태스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목록에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other 태스크에 제가 작성한 run library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gradle w run library라고 하는 해서 이제 태스크 명을 그대로 쳐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gradle이라고 쓰지 않고 .gradle w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gradle 래퍼의 실행 스크립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hello world gradle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들의 테스트를 실행하는 태스크인데요. gradle w test라고 하는 커맨드를 입력을 하면 이제 앞서 보셨던 라이브러리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와 같이 테스트 케이스 선언이 그러니까 테스트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실행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저는 라이브러리 자바에 add라고 하는 간단한 .sem 메소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에 있는 라이브러리 테스트 자바에 이 추가한 애들을 테스트하는 케이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3을) 더하고 그 결과값은 일단 실패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4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5가 나올 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래들 W 테스트라고 입력을 합니다. 네, 이런 침묵의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테스트 클래스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페일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러리 테스트의 테스트헤드 메소드에서 실패가 났고 어서션 에러가 발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수정이 됐는지 저희는 아니까 바로 들어가서 4를 5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들 테스트 그리고 이제 여기에 테스트 싱글이라고 해서 W 테스트 싱글이라고 해서 이제 라이브러리 테스트 하나만 실행하도록 하는 인자를 주고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그래들 테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쭉 읽어서 전체 이제 테스트 클래스를 쭉 스캔하고 모두 실행을 하는데, 이렇게 테스트 싱글이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하면 라이브러리 테스트 하나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스트 케이스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맞춰졌습니다. 네, 이제 이 락킹 더 그래드를 이클립스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uild.gradle에 이클립스 플러그인을 추가합니다. 네. apply 플러그인 이클립스. 그리고 이제 태스크 쪽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추가 옵션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task.eclipse.depend on clean eclipse 라고 하는 태스크 의존성을 부여를 했고요. 이 결과는 실행을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gradle w tasks를 명령을 해서 제가 추가한 이클립스 플러그인으로 인해서 생겨난 태스크들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유머러스하면 이 기다린 시간 동안 뭐 애드립을 좀 쳐볼 텐데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id 태스크라고 해서 클린 이클립스와 이클립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gradle w 이클립스라고 명령을 태스크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task.eclipse.depends on 그리고 clean eclipse라고 하는 그 한 줄의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클립스 실행을 했지만 그에 앞서서 클린 이클립스가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디펜스 온을 통해 가지고 다른 태스크에 대한 우선 실행할 수 있도록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래들 API 문서를 보시면 그 정해져 있는 플러그인의 태스크에 대해선 이런 식의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클립스에서 이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existing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하셔서 네, 제가 락킹 그레일이라고 했네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락킹 그레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추가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저는 이 락킹 더 그래들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락킹 더 코어와 락킹 웹이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로젝트로 나누고, 이 프로젝트를 락킹 더 그래들의 하위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nkdir 락킹 코어 그리고 nkdir 락킹 웹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sic와 build.grad를 락킹 코어로 이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락킹 웹에 가서 gradle setup build type 자바 라이브러리라고 실행을 해서 자바.웹 락킹 웹을 이제 프로젝트 초기화를 진행을 합니다. 네, 셋업 빌드가 끝났고, 이제 락킹 웹은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웹 프로젝트로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웹 프로젝트에 관례적으로 들어가 있는 메인의 웹 inf라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uild.gradle의 수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build.gradle의 기본 형태는 다 똑같고요. apply, 플러그인, var, 그리고 apply, 플러그인, eclipse, apply, 플러그인, eclipse, wtp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클립스와 관련된 설정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소스 true로 하고, 그리고 디폴트 아웃풋 dir은 파일에 클래스 메인 정리를 합니다. WTP 선언을 하고, 이 안에 컴포넌트 컨텍스트 패스를 루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payset으로 해서 payset name jst 웹 버전은 3.0, payset name은 JST의 자바의 버전은 1.7. 이 payset 같은 경우 이클립스의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설정하는 그 기본적인 요소들과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provided compile 해서 javax.sublit javax
서블릿 API 3.0.1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바이드 컴파일은 웹 서블릿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때 이제 컴파일 될 때만 등록되도록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팅스 그래들에다가 락킹 코어와 락킹 웹이 하위 프로젝트라고 하는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인클루드 예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가능한데요. 락킹 코어 킹 웹이라고 정의를 하고 닫은 후에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두 개로 나눴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이클립스의 설정과 관련된 클래스 파일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class path, .project, .settings 이 파일들을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그래들 W 이클립스라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락킹 더 그래들 이 프로젝트 삭제를 하고요. 네. 지금 별 무리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클립스 초기화가 완료가 됐으면 이 패키지에서 컴파일을 임포트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락킹 더 코어와 웹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락킹 웹에서 간단한 서블릿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rg 케이스 유지 스프링 캠프 그래들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락킹 더 그래들 서블릿이라고 하는 서블릿 파일을 생성하고 이제 http 서블릿 클래스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리얼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웹 서블릿 이제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폰스 throws 서블릿 exception 그리고 IO exception을 추가를 하고 리퀘스트에 get 리퀘스트 디스패처로 해서 웹 INF 밑에 views 밑에 홈 BSP에 포워드를 해서 이 안에 REQ와 RES를 하는 간단한 서블릿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rc 웹 INF 밑에 home.jsp를 간단한 녀석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폴더를 만들고 views 생성을 하고 이 안에서 JSP를 작성을 home.jsp를 만들고요. 사실 이거는 락킹 웹이 웹 프로젝트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는 과정인데요. 그냥 저의 간단한 기교로 봐주십시오. 네, 그래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락킹 더 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시간이 그래도 그래들에 비해서는 제법 빨리 실행이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루트에 대해서는 선언이 안 돼 있고 홈에 되어 있으니까 홈으로 이동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헬로 월드라고 그래들 찍힌 JSP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개발자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복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락킹 코어에 있는 빌드.점 그래들과 락킹 웹에 있는 빌드.점 그래들의 중복된 내용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중복된 녀석들을 제거를 할 건데요. 락킹 더 그래들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빌드.점 그래들을 새로 생성하고 이 안에 올 프로젝트라고 하는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항목과 서브 프로젝트라고 하여 락킹 더 그래들 아래에 있는 락킹 더 코어와 락킹 더 웹에만 적용되는 두 가지 API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락킹 웹에 락킹 코어에 대한 의존성을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빌드.점 그래들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생성을 하고요. 개발자들한테 익숙한 스냅샷 버전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프로젝트라고 선언을 하고 이 파일을 닫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락킹 코어의 빌드 그래들 파일을 열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3개 파일에 중복된 내용들을 모두 루트에 있는 빌드.점 그래들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락킹 코어에 있는 빌드 그래들에 있는 파일들 모두 복사를 해서 태스크 런 라이브러리만 추가해 놓고 루트에 있는 빌드로 이동을 시켜서 서브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고요. 일단 주석 부분도 뭐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락킹 더 코어에 있는 빌드 그래들의 파일을 닫고 이제 락킹 웹에 있는 빌드 그래들을 수정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앞에 있는 루트에 있는 빌드 그래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 위에 있는 부분 삭제를 하고 이클립스 삭제를 하고 빌드 쪽은 냅두고 레파지토리 부분과 디펜던시 안에 있는 SRF4J와 JUnit 의존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바이드 컴파일 부분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펜던시 부분에 컴파일 프로젝트 락킹 코어에 대해서 의존성을 정의를 하고 이클립스를 다시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이클립스에 있는 이 두 개의 설정을 삭제를 하고요. 네, 이렇게 지금 락킹 빌드 그래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6번째 라인이고요. 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시작을 하고요. 개발자들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 멍해 있거나 다른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긴 시간에 주로 어떤 것들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시시껄렁한 농담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락킹 코어와 웹에 이제 클린 이클립스와 이클립스가 시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임포트를 해서 이제 락킹 웹에 락킹 코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락킹 다시 됐고요. 그럼 이제 락킹 웹에 그 락킹 코어에 의존성이 추가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그래들의 약간의 버그가 있는데요. 이제 웹 프로젝트에서 참조하는 다른 웹 프로젝트에도 이클립스 WTP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락킹 코어에 build.gradle에다가 이클립스 WTP 플러그인을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gradle 이클립스로 초기화를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리프레시를 하면 이제 락킹 웹에 락킹 코어에 대한 의존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시간이 약간 촉박한 관계로 원래는 락킹 코어에 클래스를 하나 작성을 해서 이제 락킹 웹에서 락킹 코어에 있는 클래스를 불러와 가지고 화면에 띄우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컴퓨터가 느리지만 않았으면 보여드렸을 건데 이제 간단하게 락킹 웹에 락킹 코어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락킹 코어가 좀 전에 없었는데 이 부분이 락킹 웹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락킹 코어에서 클래스를 작성을 하면 락킹 웹에서 참조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락킹 앱에서 락킹 코어에 대한 의존성이 추가되고요. 이후에 의존성 라이브러리 지정을 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디펜던시 안에 configuration name이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제 자바 플러그인을 추가를 하면은 컴파일, 테스트 컴파일, 프로바이드 컴파일 등의 이런 정의되어 있는 configuration name을 지정을 해서 의존성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이게 끝이 아니죠. 네, 이제 코어에 있는 build.gradle과 그리고 락킹 웹에 있는 build.gradle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하이버네이트 의존성을 추가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카피 앤 페이스트로 간단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build.gradle에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그루비의 DS를 이용한 배열을 선언을 하고요. 밑에 이제 collect라고 하는 그루비의 아마 문법적인 그 collect를 처리하는 문법인데 이제 보시면 collect를 통해서 루핑이 돌면서 이
컬렉트의 루핑을 돌 때 보통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선언적인 뭐라 해야 돼, 인자가 있는데요. 그거를 컴파일하면서 CG립 라이브러리를 제외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다른 구아바나 로그백에 대한 디펜던시 추가함 항목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커먼 로깅스 라이브러리 제외하는 명령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T 락킹 웹에 이제 락킹 웹에 추가할 항목을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그래도 W 이클립스라고 다시 이클립스 초기화를 하면 이제 락킹 더 코어와 락킹 웹에 선언되어 있는 의존성 라이브러리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 메이븐에서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로컬 레파지토리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없을 경우에 이제 그래들이 메이븐의 중앙 저장소를 통해 가지고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빌드.그래들 9번째 문제가 생겼네요. 네, 제가 루트에 있는 빌드.그래들 파일에다가 WTP 설정을 안 하고 지워놨네요. 하면은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라이브러리 쭉 읽어드려서 이클립스 초기화가 될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이게 진행이 되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래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초기화하고 의존성을 통해서 멀티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보너스로 해서 레파지토리 탐색 팁과 그래들 래퍼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search.maven org라고 하는 메이븐 저장소 검색 사이트는 다들 몇 번 써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메이븐 레파지토리보다는 저는 이제 서치 메이븐 org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요게 스프링 코어에 보시면 라스티스 버전에 이제 그레이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그레이스를 보시면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디펜던시 영역에 바로 붙였을 수 있는 이 컴파일을 해가지고 디펜던시 문법을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디펜던시에 추가하시면 그래들에서 실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들에 보면 그래들 래퍼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래들 밑에 래퍼에 그래들 래퍼.jar 파일이 있는데,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그 그래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빌드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들 래퍼와 관련된 파일들을 보시면 이제 그래들 W와 그리고 그래들.배치가 있습니다. 그래들 배치는 윈도우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배치 파일이고요. 네, 그래들 W를 실행을 해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JVM 옵션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 프로젝트를 내려받은 그 개발자들, 그러니까 팀에서는 똑같은 JVM 옵션을 주고서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닉스 계열에서 쓸 때는 그래들 W라고 하는 스크립트 사용을 하시고요.
윈도우 사용자들은 그래드 W 배치에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빌드가 정상적으로 끝났으니까 프로젝트를 리프레시 해보면 네, 보시면 이제 스프링 웹 프레임워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참고 문헌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했고요. 이제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GitHub에다가 작성을 해놓은 레파지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락킹 더 그래들이라고 하는 이 저장소에는 이제 태그, 그러니까 마스터 브랜치가 있고요. 태그스에 보시면 이제 스텝 1, 2, 3, 4로 해서 제가 조금까지 발표했던 내용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커밋을 찍어놓은 태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학습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제 그래드를 사용을 했고, 이 그래드를 기반으로 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하이버네이트, 스프링 데이터 JPA, 쿼리DS를 적용한 프로젝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발표자로 공유되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 사항들은 제 이메일이나 트위터, 블로그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마쳤고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앞서 그 기조 연설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 질문 답변하시는 분께 제가 입고 있는 이 후드티 이거 20명 한정이고요. 답변하시는 분께 질문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드 셋업 빌드의 지원 타입 3가지는 뭔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신 분께 제가 이 후드티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서 저 끝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베이직 폼 자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3가지 유형이 지원되고 있고 2.0이 곧 배포가 되면은 또 다른 형태의 타입들이 지원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첫 발표를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